일단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구분이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예전에 삼국시대에 일단 불교가 들어왔었지. 우리가 불소침nur 배웠잖아. 그때는 귀족들을 위한, 왕족들을 위한 불교였나요? 아니면 평민들을 위한 불교였나요? 왕족들을 위한 불교였어. 왕이 내가 왕이 된 이유를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 왕 중심으로 수용됐던 불교란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왕족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노력을 펼치는 거죠. 그게 바로 통일신라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의 불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치? 불교의 대중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통일신라 때 막 대중화를 시키는데 신라시대 때 이제 후반에 가다 보면요. 불교의 종파가 갈라지게 돼요. 원래 불교라는 건요. 나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었다면, 아니야! 나는 똑똑하지 않아도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라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후기에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서 막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안 되겠다. 전에 둘이 싸우는 거 우리 그만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키워드는요. 불교의 통합운동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교의 대중화하면 통일신라 것만 딱 고르시면 되고, 통합운동하면 고려시대 것만 딱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승려가 딱 4명 있는데 둘둘로 갈립니다. 자, 이거 봅시다. 통일신라에는요. 원효와 의상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의천과 진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불교의 대중화를 묻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고려시대 승려는 다 지워버리면 돼요. 반대로 불교의 통합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라시대 다 이제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푸는 스킬을 먼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시문항 먼저 봅시다. 선생님이 그 6월 평가원 때 9번 문제를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승려가 이렇게 앉아있어. 힘들게 앉아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맞추라는 게 아니라 고려시대의 불교다 딱 라고 주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하는 지금 승려는 몇 번입니까? 그치? 1번이랑 5번을 지워야지. 왜? 원효와 의상이라잖아. 이 사람들은 고려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특히나 1번의 원효는 뭐라고 돼 있어? 불교의 대중화란다. 그럼 고려시대가 맞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1번, 5번 지우고 2, 3, 4 고려 선지들 중에서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문제 푸는 스킬.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통일신라가 불교 대중화 안에서 원효와 의상은 각각 대중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데요? 그럼 반면에 고려는 통합운동하기 위해서 의천과 진울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와 의상은요. 친구예요. 동시대를 살았고 이 당시에 이 둘은 사실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골 출신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은 사실 친구가 될 수 없지만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 자, 근데 이 둘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당나라에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러 떠났죠. 근데 열심히 떠나던 와중에 너무 이제 길이 머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맹수의 공격을 피해 동굴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thirsty, 목이 마른 거야. 그래서 원효가 어딨어 나의 물 뭐 없나 이러고서 막 찾았는데 마침 바가지에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효가 벌컥벌컥 마셨죠. 꿀맛이다.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잠이 잘 듭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야, 의상, 내가 어제 물을 마셨는데 그 바가지 혹시 못 봤어? 너가 어디 치웠어? 그랬더니 아니, 나 치운 적 없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바가지 아니야? 그랬더니 원효가 깜짝 놀랐지. 그게 뭐야? 그래, 바로 해골이었던 거야. 해골 안에 물이 차들어 있는데 그 찬 물을 보고서 어제는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그 해골물을 내가 어제 마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효가 토를 막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는 거죠. 막 7가지 색깔의 빛깔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효가 갑자기 깨달은 화가 없습니다. 와! 아니, 내가 어제 해골물을 마셨다면 어제 바로 토를 했어야지. 지금 어제는 그렇게 맛있게 먹어놓고 지금 와서 저게 해골이라는 거 알고 나서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진리는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구나.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의상 잘 가. 나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 난 이미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의상이 의가 상합니다. 친구로서. 그래서 의상은 혼자 당나라로 가고 원효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일심사상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비롯되는데 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싸움을 그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쟁사상이라는 것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같이 얘기한다. 선생님 그럼 대중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나올 거야. 이제 원효가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알아요. 저도 힘든 거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힘든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생에 태어난 거. 근데 불교에서는요. 다음 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아주 좋은 곳, 극락정토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내가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나중에 아주 좋은 세상에 태어난대, 극락정토에 간대 라는 걸로 나무 아미타불이 전파가 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아주 앞장선 승려가 바로 원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에서 아미타만 싹 빼서 원효가 주장했던 건 바로 아미타 신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의상 보죠. 의상은 당나라에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 당나라로부터 들고 들어온 불교의 한 종파가 바로 화엄종이 되겠습니다. 자, 화엄종을 들고 들어왔고요. 이 사람도 이제 들고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 당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한 승려예요. 막 간지를 뽐내고 다니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미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질 수 없지. 나는 나름 당나라 가서 유학한데 저 원효한테 질 수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원효가 얘기한 그래 미래의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지금 당장 힘든데 우리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현세에도 복을 구하는 그런 거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세음보살을 외치세요. 그러면 현세의 복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상이 외친 관세음보살을 쫙쫙 뽑아서 바로 관음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효와 의상은 둘 다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다라는 거고 각각의 교리를 받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고려시대로 좀 넘어오죠. 고려시대에는 이제 통합운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의천과 진울이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근데 아까 원효와 의상은 친구였지만 이 두 사람은요 시대가 약간 달라요. 의천분은요 고려의 이제 중반기에 중기에 활동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출신 성분이 왕의 아들입니다. 고려 이제 11대 왕이었던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승려가 되었고 진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가 조금 지나서 무신 정권기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했던 승려가 될 텐데요. 이들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고려에는 이제 불교가 두 가지로 쪼개져서 교종과 선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교종은요, 교리를 중시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거를 굉장히 중시해야지만 부처가 된다라는 거고, 선종은 참선이야. 참선을 중시해. 그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 중심 승려고요. 진울 같은 경우는요, 선종 중심 승려입니다. 근데 둘은 서로를 배척할까? 아니야. 나 어차피 통합해야 되니까 너 일로 와. 우리 함께 잘해보자 라는 걸로 교종은 선종을 배척하지 않고 선종도 교종을 그렇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럼 봐.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과 선종을 둘이 통합하고 싶을 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끌어안을까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끌어안을까요? 그치. 교종 중심 승려니까 당연히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일 거고 반대로 진울은 선종 중심 교종을 통합한다 라는 식으로 반대의 이론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교종 중심 승려였던 의천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진울은 선종 중심 교종 통합을 예측게 되는데 각각이 그러면서 나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오게 된 불교 종파가 바로 천태종이에요.
이거는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의천이 천태종이라는 종파를 창시하였다라는 거고요. 진울은 반대로 선종중심 교종통합 조계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울, 지읒, 조계종 같이 기억할 수 있죠?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죠. 대체 이들의 이론이 있는데 이게 대체 의천 건지 진울 건지 모르겠다. 그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잘 봅시다. 의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지세요. 이게 의천인지 진울인지. 의천은 교종 중심 승려였고 진울은 선종 중심이에요. 그러면 각각이 의천은 교리, 지혜, 막 불교 궁전이 외우는 거 이런 게 좀 중심일 거고 진울 같은 경우는 참선을 계속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걸 보죠. 교관 겸수라고 있어요.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된다는 건데 교는 교리,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외우는 것. 그것과 관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둘 다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가 더 앞에 있어? 그래, 교리가 앞에 있잖아. 그러면 교리가 조금 요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로 갈까? 그래, 의천의 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밑에 봅시다. 이번에는요, 정해쌍수라고 있는데 이건 정해가 쌍꺼풀 수술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봐봐. 정과 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과 해가 뭐냐면요. 정은 마음을 잘 관찰하는, 본인의 마음을 잘 닦는 거를 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해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닦는 것과 지혜를 구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앞에 있어? 그래, 마음에 정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의론? 그래, 선종중심 승려인 진울의 의론으로 갈 겁니다. 됐습니까? 안 어렵죠? 그럼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에는 돈오점수라고 있는데 얘는 약간 독특해요. 돈오라는 글자는 갑자기 사람의 깨달음이 확 오는 거야. 난 깨달음이 왔어. 난 부처인가? 아니야. 너가 언제 부처가 되냐면 너가 깨달음이 왔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꾸준히 수행해야지만 돈오점수 점진적으로 수행해야지만 네가 부처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 수행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그치, 진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의천과 진울 각각의 이제 교관겸수, 정해쌍수, 돈오점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고려시대의 불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는 문제인데 이제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4단원부터는 조선의 정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